엄마, 엄마 아파트를 저한테 증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결혼을 앞둔 아들이 지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아파트를 증여해 달라는 아들의 요구에 지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내내 외면했던 그것이 왔구나. 결국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요. 지숙 씨는 아들의 요구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결혼을 앞두고 자녀에게 얼마나 보태주어야 하는지,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라면 모두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를 우선해야 할지, 나의 노후를 우선해야 할지, 그 문제는 여전히 쉽지 않은 고민이지요. 지숙 씨가 이 문제를 놓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숙 씨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큰 아들은 35이고 둘째 아들은 30이지요. 둘 다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는 상태였어요. 큰 아들은 3년 넘게 만나온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엄마, 수영이랑 곧 결혼하려고 해요. 그러니 결혼하려면 준비할 것이 많을 텐데 서로 생각은 많이 해본 거야? 네, 우리 둘 다 직장이 있으니까요. 같이 대출을 받으면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 전세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아놓은 돈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래, 잘 됐구나. 엄마는 너희들이 스스로 자립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 잘 생각했다. 지숙 씨는 큰아들의 말에 마음이 놓였지요. 일찍 아들을 낳은 친구가 오래전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신혼집을 해주느라 허리가 휘겠다는 우는 소리를 잔뜩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 우린 이제 노후 자금까지 다 털리게 생겼어. 집 한 채 있는 거 담보로 대출 받아서 아들 신혼집 얻는데 보태주는데. 이게 맞는 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뭐야. 아니, 아들이 며느리하고 둘이 대출 받으면 되는 것 아니야. 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굳이 보태주려고 해? 요즘에 부모 도움 없이 어떻게 집을 얻어? 집값이 어디 보통이야? 그렇다고 출퇴근 2시간씩 걸리는 경기도 변두리까지 갈 수도 없잖아. 빌라 같은 거 저렴한 거 둘이 얻으면 되잖아. 요즘 애들이 그런데 살려고 하겠어. 칠색팔색을 하지. 나도 애들이 좀 욕심 안 부리고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엄청 좋은 신혼집 얻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형편이 좋지 않으니 고작 몇 천만 원 보태주는 것도 힘들어서 그런 거지. 그나저나 자네는 어쩔 거야? 아들만 둘인데 장가 보낼 걱정 안 해? 난 애들 대학 들어갔을 때부터 결혼은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통보해 놓은 상태인데 내가 그걸 왜 걱정해야 돼? 참 속 편한 소리 한다. 막상 결혼할 때 돼봐. 사돈 쪽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돈이 많이 해서 보내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요즘에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하는 애들 거의 없다니까 그래. 아들이면 은근히 집 해오길 바라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자네도 조금이라도 보태줘야지. 안 그러면 결혼 엎어지기 십상이야. 아들 둘이면 집이 두 채라고들 하잖아. 괜히 그런 말들을 하겠냐고. 예전에 들었던 친구의 말에 지숙 씨는 심란했지요. 아들만 둘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나도 아들 장가들 때 집을 해줘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에 공연히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아들이 둘이면 집도 두 채. 그걸 내가 무슨 수로 해주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그건 아니다 싶어서 일찌감치 너희들 결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아들들이 성인이 됐을 때부터 말을 해둔 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내 불안하긴 했지요. 날이 갈수록 오르는 집값도 지숙 씨를 더욱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집값이 좀 비싼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30평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가는 건 예사고 더 비싼 것들도 수두룩 하잖아요. 그런 세상에 집을 얻는 걸 부모로서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도리는 아닌 것 같아. 저도 아이들 결혼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좀 부담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내 노후 자금을 다 털어가면서까지 결혼하는 자식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맞나? 그런 고민이 또 들더군요.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히 큰애가 자기들이 알아서 대출을 받아 해결하겠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놓였지요. 너무 고맙기도 했고요. 조금이라도 뭔가 보태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들 같은 아이가 또 있을까? 너무 대견했습니다. 지숙 씨는 마음이 많이 놓였지요. 아들은 본래 요새 많이들 한다는 반반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결혼 비용을 정확히 반씩만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집도 똑같이 대출받아서 공동 명의로 하고 혼수도 기타 다른 결혼 비용도 정확히 반씩만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있으니 최대한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일찌감치 어머니로부터 기대하지 말라는 교육을 단단히 받은 덕이었지요. 여자친구도 다행히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막상 결혼 논의를 하면서 자꾸 생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팀 과장님은 결혼할 때 부모님이 아파트를 해주셨다고 하더라? 그래서 대출금 갚을 걱정도 없고 맞벌이 하는 돈을 다 저축을 한대. 금방 돈 많이 모으겠더라. 아기도 곧 가질 거래. 그렇게 돈 모으면 애 하나 둘 낳아도 끄떡없겠어. 그치? 그렇겠네. 정말 집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네. 우리는 둘이 대출 받아서 대출금 갚아가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애 낳을 생각은 하기 힘들 것 같다. 그치? 맞아. 난 사실 아기 하나 낳고 싶었는데 대출 갚고 나면 오빠랑 나랑 둘이 생활비 빼고 돈 모아봤자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집을 아주 싼 거 얻지 않는 이상 애기 낳아 키우는 건 물 건너 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러네. 나도 애기 한둘 낳아서 사이좋게 키우면서 오손도손 사는 게 로망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나 싶다. 요즘에 애 낳는 건 사치라고 하잖아. 부모님이 집을 해주시지 않는 이상 힘들지. 아무래도 우리처럼 반반씩 하는 결혼을 요새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집을 해주시는 부모님도 많긴 하더라고. 특히 남자 쪽에서 집 해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기는 해. 여자친구의 말에 아들은 은근히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렇긴 하지. 하지만 요새 남녀를 따지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예전처럼 남자가 다 책임지는 세상도 아닌데 있는 집 자식 아니면 어려운 이야기잖아. 난 사실 부모님 댁에 들어가 사는 것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 집이 엄청 크잖아. 방도 남아도는데 사실 나는 결혼해서 작은 집 사느니 그냥 오빠가 우리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야? 처가살이를 하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나는 대학생 때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았어. 우리 부모님하고 사는 것도 불편해서 일찍 독립했는데 처가살이라니 말도 안 돼. 하지만 집이 해결되잖아. 같이 살다가 잘하면 부모님이 집을 처분하고 우리한테 뭐라도 넘겨주실 수도 있어. 사실 내가 외동이라서 부모님이 나 결혼해서 나가 살면 많이 적적해 하실 것 같거든. 어차피 부모님 집은 다 나중에 내 거 될 건데 몇 년 모시고 살면서 인심 좀 얻어놓으면 나중에 우리한테 증여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것 같은데? 야, 말이 쉽지. 난 그렇게는 못 살겠다. 차라리 우리 엄마한테 집을 해달라고 한다면 모를까. 정말? 어머님한테 그런 재산이 있으셔? 우리 엄마한테 조부모님이 넘겨주신 주택이 하나 있거든. 그거 팔아서 나한테 증여해 달라고 하면 되지. 엄마가 그거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시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쩌면 나한테 주실지도 몰라. 한 번도 이야기는 안 꺼내봤지만 요새 다들 부모가 도와주더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엄마도 좀 고민해 보시지 않을까? 그래? 그럼 너무 좋지. 대출 많이 안 얻어도 되고, 그럼 한결 여유 있을 것 아냐. 오빠가 꼭 한번 말씀드려봐. 오빠 집에서 보태주시면 나도 부모님한테 말해서 보태달라고 할게. 아들은 여자친구와 집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그렇게 우발적으로 어머니에게 집을 얻는 데에 돈을 보태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돈이 너무 많이 들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아이 한두 명 낳아 4인 가족을 꾸리려면 이런 식으로 둘이 잔뜩 대출을 받아 시작을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빚만 잔뜩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더라고요. 늘 어머니께서 결혼은 알아서 하라고 엄포를 놓으셨기에 어머니에게 뭔가 부탁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결혼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결혼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이 없어서 아이도 못 낳을 거면 결혼을 왜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하는 편이 낫겠죠.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도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요? 여자친구와 미래를 그리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된 아들. 자신이 원하는 꿈에 다가가기 위해 부모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신혼집 왔는데 엄마가 좀 보태주실 수 없을까요? 뭐? 너희 둘이서 대출을 받기로 했다며. 갑자기 왜 돈을 보태달라는 거야? 대출을 받아야죠. 받긴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아파트를 얻으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둘이 매달 대출금 갚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결혼해서 애라도 하나 둘 낳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집에 돈을 다 때려 넣고 애 키울 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다들 부모님들이 많이들 보태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주변의 동료들 봐도 집을 부모가 사주거나 돈을 보태주거나 그래요. 저도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너희들이 집을 너무 비싼 걸 얻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니니. 아파트 말고 빌라 같은 것 얻으면 되잖아. 신혼부부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대출을 세게 땡겨서 부담을 가지려고 그래. 찾아보면 얼마든지 괜찮은 빌라 같은 데가 많지. 너희들이 아파트만 고집해서 그런 건 아니야. 엄마, 요새 누가 빌라에 산다고 그래요. 저희 회사 사람들 중에 빌라 사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다들 멀쩡한 아파트 얻어서 사는데 빌라 같은데 살면 결혼하고 창피해서 집들이도 못해요. 좀 그렇잖아요. 빌라는 어처구니가 없네. 돈도 없으면서 빌라는 싫다고? 대체 무슨 생각이니?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형편에 맞춰서 살아야지. 그게 무슨 궤변이야? 엄마, 수영이네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수영이가 지금 사는 부모님 집이 70평이 넘는 아파트예요. 저보고 그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무리 부자여도 처가살이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아들이 처가살이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걔네 집이 그렇게 부자면 걔 보고 집을 얻어오라고 해. 그럼 될 것 아니야? 처음부터 우린 똑같이 하기로 했어요. 엄마가 보태주시면 수영이네 쪽에서도 똑같이 지원을 해주실 거예요. 엄마도 빨리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요새 애 안 낳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수영이는 애기 낳겠대요. 그게 어디예요, 엄마. 아니,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자꾸 보태달라고 하는 거니? 엄마는 노후용으로 남겨놓은 낡은 주택 한 채뿐이야. 그거 너 홀랑 주면 엄마는 어쩌라고? 엄마는 지금 사는 아파트 있잖아요. 뭐야? 너 주택 팔아 돈 주고 엄마는 그럼 뭐 먹고 살라고? 그나마 거기서 나오는 월세 받아서 생활비 하는 건데 아파트 팔아서 돈 까먹으면서 살라고? 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숙 씨는 아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워낙 평소에 보태주지 않을 결심을 했었기도 했고 갑작스럽게 요구하는 아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잘 몰랐기도 했지요. 일단 거절을 하긴 했지만 지숙 씨 마음도 편치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그리 잘못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아들의 말에
지숙 씨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지요. 그럼에도 왜 좀 더 소박하게 시작할 생각을 안 하는지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크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답답했지요. 제가 돈이 남아 돌면 왜 안 해주고 싶겠어요. 저도 답답하죠. 저도 벌이가 소소하게 있기는 합니다. 아직도 일을 하고 있죠. 노후가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낡은 주택에서 세가 고작 몇십만 원 나와요. 그래도 저한테는 큰 돈이죠. 나중에 팔아서 제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단단히 쥐고 있는 집이에요. 혹시라도 몸에 병이라도 생기거나 하면 비상금처럼 쓰일 돈이 나올 유일한 구석입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는 어차피 제가 더 나이 들어 일을 못하게 되면 주택연금으로 해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집이고요. 노후 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나마 이 정도인 것도 저는 다행이라고 여기거든요. 제 상황에 아들 집 보태주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제 상황이 이러니까 제가 애들 대학 때부터 결혼은 알아서 하라고 못을 박은 것이지요. 그런데도 올 것이 오고 말았네요.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요즘 애들 생각은 저하고 다른가 봐요. 무조건 자르자니 미안하고 그렇다고 제 노후의 비상금 격인 집을 팔아 증여를 해주자니 남은 저의 노후가 너무 걱정됩니다. 지숙 씨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너무 사치를 부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유 있는 집딸을 만나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이유로 만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여유 있는 쪽에서 도와주는 것이 맞을 텐데 서로 똑같이 하자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니 더욱 답답하기만 했지요. 아들은 여자친구와 어머니와 나눈 대화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셔. 나도 말씀을 계속 드려보긴 했는데 엄마한테도 죄송해. 엄마, 노후 자금인데 내가 결혼한다고 그걸 팔아서 달라고 하는 게 좀 죄스럽고 그렇다. 엄마가 차라리 아파트 말고 저렴한 빌라를 얻으라고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좀 그렇지? 근데 난 너만 괜찮다면 빌라 좀 살면서 몇 년 동안 돈을 좀 모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빌라? 다세대 주택 말하는 거야? 그런 데서 나 한 번도 안 살아봤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아마 펄쩍 뛰실 것 같은데 똑같이 하기로 해서 사실 서로 맞추는 거긴 하지만 빌라 같은데 간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은 아마 결혼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 그 정도야? 그럼 차라리 너희 부모님이 좀 보태주시는 건 안 돼. 여유 있는 쪽에서 도와주시면 좋잖아. 사실 우리 부모님은 남자 쪽이 집을 해올 줄 아셨거든. 오빠가 집 없다고 해서 좀 많이 실망하셨던 것 같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내색은 안 하시지만 그럼 집은 됐고 남자 쪽에서 하는 만큼 해주마. 그렇게 된 거야. 그 편이 서로 부담이 없을 것 같다고 하셨어. 그렇구나. 나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너희 부모님 보시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사윗감이네. 좀 속상하네.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이 너무 하찮게 느껴진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오빠, 왜 그렇게 생각해? 난 오빠가 그런 환경에서도 이만큼 돈 모으고 준비했다는 거 정말 높이 평가해. 그래서 내가 오빠랑 결혼을 결심한 거잖아. 다른 돈 많은 남자도 많지만 말이야. 근데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 사는 것도 한번 고민해봐. 집이 크고 부모님이 아마 칸막이 공사 같은 거에서 세대 분리처럼 레노해 주실 수도 있어. 그럼 부모님 마주칠 일도 별로 없을 거야. 부모님 집에 살면 더 쾌적하고 돈도 많이 모을 수 있잖아. 돈 모아서 독립해도 되고. 또 알아? 오빠가 잘하면 부모님이 집을 해주실 수도 있을 텐데. 처가살이 이야기는 그만하자. 생각만 해도 숨 막히니까 돈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차라리 빌라에 가자. 우리 둘이 속 편하게 살고 돈 모으고 빌라 싸고 괜찮은 거 내가 어떻게든 찾아볼게. 난 빌라는 싫어, 오빠.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 집 문제에 대해 타협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유 있는 집 딸이던 수영은 빌라에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지요. 넓고 쾌적한 부모님 집을 두고 더 작은 아파트에 가는 것도 탐탁지 않은데 빌라촌에 들어가 사는 건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지숙 씨 아들은 너무 골치가 아팠지요. 머리를 굴리고 굴리다가 결국 다시 지숙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엄마 아파트를 저한테 증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아파트를 증여해달라는 아들의 요구에 지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을 저 주시고 차라리 제가 생활비를 드릴게요.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둘 다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는 생활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엄마는 엄마 주택에 들어가 사시면 되잖아요. 뭐야? 지숙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들이 편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지만 생각하는 아들놈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절대로 빌라는 가지 않겠다. 엄마 노후 문제는 신경도 쓰지 않는 거죠. 요즘 애들이 아파트를 좋아하는 건 잘 알지만 형편껏 해야죠. 그리고 그 여자의 집도 너무 이상해요. 돈이 많다면서 그냥 많은 척만 하는 건지. 있는 집에서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지들이 빌라는 싫고 아파트가 좋다면요. 아들만 아파트를 해가야 한다는 법이 아직도 있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없는 형편에 맞춰서 해야지. 억지로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엄마 재산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아들한테 해주지 못해 너무 괴롭고 죄책감이 들어요. 자치와 허영심으로 엄마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정말 이 순간처럼 아들이 미운 적이 없습니다. 지숙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지요. 서운함, 분노, 미안함, 그리고 죄책감. 아들의 말을 듣고 아무 말 않던 지숙 씨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숙 씨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지요. 너 결혼하지 말아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보니까 이런 결혼은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수영이네 돈 있다며.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우리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고 싶어서 작정을 한 것 같아. 겉으로는 쿨한 척, 똑같이 하자고 해놓고 계속 빌라는 싫다고 하고 너한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 엄마는 그 사람들이 절대 만만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대놓고 집 해오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남자가 집 해오지 않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이렇게 내고 있는 거야. 그런 집구석이랑 사돈 맺자고 엄마의 귀한 노후 자금을 거덜낼 수는 없어. 그러니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야. 형편에 맞춰서 빌라에 가던가 아니면 그냥 혼자 살아라. 그런 결혼을 해서 엄마 노후에 거지 만들면 넌 만족하겠니? 엄마 노후 자금 털어먹고 네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 꾸리면 넌 그걸 진정 네가 꿈꾸던 결혼이었고 행복이라고 생각할 거니? 엄마, 너무 멀리 나가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든 엄마 노후는 책임지면 되잖아요. 제가 엄마 노후에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엄마는 널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엄마 스스로 엄마 노후를 대비하고 싶은 것뿐이야. 너한테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엄마는 그게 현실이야. 근데 너는 돈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도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 자꾸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잖니. 엄마는 이 결혼은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너한테 이런 생각과 판단을 하게 만드는 상대가 과연 도움이 되는 상대인가를 잘 생각해봐.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않겠니? 자식이 혼자 살기를 바라는 부모도 있어요. 엄마도 남들처럼 번듯하게 결혼해서 손주 낳아 키우는 거 보고 싶은 것 아니었냐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보고 싶지.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야. 엄마 앞으로 언제까지 살지 알 수가 없어. 아마 네 생각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어.
근데 엄마는 돈 버는 능력이 너만큼 좋지 못해.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엄마는 너보다 엄마를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괜한 허세 부리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정 좋은 집에서 신혼 시작하고 싶으면 수영이 말대로 처가살이라도 해. 엄마는 반대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미쳤어요? 자존심이 있지. 그분들이 돈 있는 유세를 얼마나 하겠어요? 내가 왜요? 거봐, 넌 아무것도 포기하려고 들지 않잖아. 자존심도 지켜야 하고, 좋은 집도 얻으려 하고, 결혼도, 출산도 다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양보는 안 하고 한다는 소리가 엄마 노후 자금 빼먹겠다는 거 하나잖아. 엄마가 왜? 너도 양심이라는 게 좀 있어 봐라. 지숙 씨와 아들의 대화는 쉽게 타협이 되지 않았지요. 아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긴 했지만 지숙 씨는 무척이나 속이 상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들한테 이런 소리나 하는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죠. 사실은 너무 미안해요. 아들 앞에서는 네가 양심이 있냐 없냐 야단을 쳤지만요. 저도 엄만데 왜 더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돈 못 보태주는 것보다요. 나중에 늙어서 자식한테 짐 되는 게 더 미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질게 입 꽉 깨물고 아들한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절대 내 자식한테 짐은 되지 않겠다는 저의 결심이지요. 지금 미안한 것이 나중에 짐 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아들이 제 마음을 나중에는 알아주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결혼을 하느니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나. 그 생각은 진짜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대체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할 거면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결혼이라는 게 서로 맞추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요? 서로 포용하고 도와줄 것이 아니고 무조건 똑같이 하면서 서로 피해를 보지 않겠다는 마음이라면 그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대체 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있는 집 사람들이 더 무섭다더니 정말인가 봐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예요. 결혼 말만 나온 상황이지만 벌써 오만정이 다 떨어집니다. 내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진 않아요. 계속해서 내 수준을 자꾸 테스트하고 어떻게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아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걸 저는 분명히 느끼거든요. 차라리 혼자 살라고 아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이 어이가 없지만 우리 형편에는 그게 맞지 않나 냉정하게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아니, 그쪽에서 자꾸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고 뭐라도 들고 오라고 자꾸 강요하는 것만 같다니까요. 지숙 씨는 상견례도 하지 않은 사돈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느꼈지요. 아들이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뭔가 깨닫기를 바라면서도 결혼이 깨지기를 바라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자신이 기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아들한테 혼자 살라고 말하는 제 심정을 아들이 알기나 할까요? 지금은 그냥 엄마가 밉기만 하겠죠. 부모 잘못 만나서 결혼도 못하게 됐다고 절 원망하겠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가 이건데요. 노후를 그래도 나 혼자 해결하겠다는 결심이 제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인 걸 어쩝니까? 아들은 운이 좋으면 마음이 맞고 형편껏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상대를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인연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숙 씨는 모질게 아들의 청을 거절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왜 자신은 재산이 이것뿐인가? 왜 더 해주지 못하는 못난 부모일까? 혼자 살라는 말이나 하고 내가 미쳤구나. 많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까마득하게 남은 노후의 시간을 생각하면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것은 점점 더 분명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지숙 씨의 아들은 결국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단 한마디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지요. 어쩌면 그것이 분노였고 어머니를 향한 시위였을지도 모릅니다. 지숙 씨도 굳이 어찌 된 것이냐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자는 파혼을 조용히 외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빨리 잊혀지기만을 바랬지요. 어쩌면 아들은 좋은 상대를 만나 현실적인 조건으로 결혼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영 혼자 사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 어느 쪽이든 지숙 씨는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삶은 이렇듯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을 하게 만들곤 합니다.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 2번 살 수 없기에 우린 알 수 없지요. 다만 그 선택에 대해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택은 신중을 기해야 하지요. 현실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허세와 욕심을 내려놓고 결혼을 포기한 지숙 씨 모자에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올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점점 결혼이 어려운 난제가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차라리 혼자 사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지요. 그런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모이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